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글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일이 바르게 된다. 삶이 복잡하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정약용은 결국 모든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마음을 다시 살피는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수많은 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눈앞의 작은 일도 그르치고 마음이 바르면 큰 일도 차분히 다스릴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탓을 합니다. 환경이, 사람들의 말이, 운명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 모든 혼란을 뛰어넘어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혼란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평탄한 길 위에서도 넘어지게 됩니다. 정약용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벼슬에 올랐다가 유배를 당하고 가정의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늘 바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은 선택을 귀히 여겼습니다. 오늘의 마음가짐 하나가 내일을 바꾼다. 그의 글에는 이런 메시지가 흐릅니다. 오늘 내가 짓는 표정 하나,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오늘 내가 품는 생각 하나가 모여서 내 인생의 길이 됩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단순히 관념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록을 남겼고 글을 쓰며 하루하루를 성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 마음은 어디를 향했는지 돌아보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기. 이 작은 습관이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됩니다. 마음은 그냥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닦아내야 맑아지고 매일 살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는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세상이 달라진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이 시간이 곧 내일의 나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살피는 작은 습관, 그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 남긴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살피는 작은 습관, 그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 남긴 지혜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평생 동안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유배지에 있던 18년 동안 그는 멈추지 않고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의 글은 방대하고 깊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정약용은 거창한 기회나 특별한 재능보다 성실과 습관에서 그 힘이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인생을 바꾼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습관, 반복되는 성실한 행동이 쌓여 결국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정약용은 하루하루 글을 쓰며 생각을 기록하고 배운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저작물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에게 성실이란 단순히 부지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임하는 태도를 성실이라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순간을 대충 넘기지 않고 한 번의 만남, 한 줄의 글, 한마디의 말에도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의 성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이 모여 삶의 품격이 됩니다. 성실과 습관은 느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열매는 깊고 오래갑니다. 정약용의 글은 2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가 하루하루 성실히 쌓아올린 습관이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실히 쌓는 작은 습관도 언젠가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하루의 습관을 떠올려 봅니다. 무심히 반복하는 습관도 있지만 마음을 다해 지켜가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 습관들이 모여 내 삶을 만들고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습관을 남기고 싶은가요?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힘이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성실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작은 성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은 평생 동안 학문에 힘썼지만 그의 글 속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법과의 우정, 가족에 대한 사랑, 백성을 향한 애정. 그는 말했습니다. 벗은 거울이다. 벗이 바르면 나도 바르고 벗이 그르면 나도 그른다. 우리의 삶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동안 수많은 법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학문적 논의도 있었지만 때로는 외로운 마음, 삶의 슬픔, 인간적인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벗을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로 여겼습니다. 벗이 바르면 나도 바르고 벗이 흐트러지면 나도 쉽게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좋은 벗을 가까이 두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곁에 있는 이의 말과 표정이 나의 마음의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지고 맑아집니다. 반대로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과만 함께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기운을 담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벗을 고르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삶의 중요한 수양으로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관계 속에서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옥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은 부모와 같다. 그들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다. 그에게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전하며 내 곁에 사람을 살피는 작은 마음. 이 작은 나눔이 곧 큰 사랑이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니다. 내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지금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나요? 또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나의 말이, 나의 표정이 어떤 이의 하루를 밝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곁을 밝히고 내 마음을 나눔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법과의 우정 속에서 배우고 백성과의 나눔 속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곁의 사람이 곧 나의 내일을 만든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나누는가? 그 선택이 쌓여 결국 나의 삶이 됩니다. 좋은 관계와 따뜻한 나눔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벼슬길에 올랐지만 그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배는 나를 가두었으나 사색은 나를 더 크게 만들었다. 삶의 역경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유를 더 깊고 넓게 키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번에 달하는 저서가 탄생했습니다. 고난은 그에게서 세상을 빼앗았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고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단단하게 빚어갑니다. 정약용은 고난 속에서 사색을 통해 자신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길을 남길지 생각했습니다. 사색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사색할 때 삶은 더 깊어지고 고난은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더 밝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어둠은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안의 빛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의 글도 그의 사상도 그렇게 깊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경은 아픔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잠든 가능성을 깨웁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니다. 내 삶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그 고난은 나를 괴롭히기만 했나요? 아니면 그 고난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했나요? 고난은 결코 반가운 손님이 아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배우고 자라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의 삶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고난은 나를 가두었지만 사색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삶의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어떻게 사색하는가에 따라 그 고난은 짐이 되기도 하고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언젠가 내 안의 지혜로 피어나기를. 그 길에서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지혜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글에는 언제나 삶을 향한 따뜻한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학문을 위해 학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언제나 사람을 위한 것,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우되 삶에 쓰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 배움은 책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쓰이고 행동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끝없이 배우고 익혔지만 그의 궁극적인 바람은 언제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옥민심서에서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남겼습니다. 흥음신서에서는
억울하게 죄를 받는 이들이 없도록 판단의 기준을 하나하나 세밀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우리의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서 배운 지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은 결국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빛을 냅니다. 정약용은 늘 강조했습니다. 큰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한 걸음이라고. 내일 잘하겠다고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 오늘의 선한 행동 하나, 오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삶을 바꾸기 위해 존재한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는 어쩌면 간단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습관을 성실히 지키며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고난 속에서도 사색하며 결국 그 배움을 삶에 실천하라. 그것이 곧 바른 삶, 지혜로운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그 배움을 어떻게 삶에 실천했을까요? 내가 오늘 남긴 말 한마디, 내가 오늘 지킨 작은 약속, 내가 오늘 나눈 작은 친절이 곧 내 삶의 증거가 됩니다. 다산 정약용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책 속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의 행동 속에서만 살아 숨 쉰다. 오늘의 배움을 삶에 녹여내는 것, 오늘의 깨달음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다산이 남긴 마지막 당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로 하고 내 삶을 성실히 채워가며 오늘의 행동 속에서 지혜를 살아내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